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예정에 시간 관계상.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두 문제씩은 꼭 하고 있고, 제 영상은 그냥 뭐 등굣길이나 학생 같은 경우는 아니면 남는 시간, 쉬는 시간 또는 직장인들은 이동 간에 볼 수 있게끔, 눈으로도 볼 수 있게끔 듣고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그런 교육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이제 찍어서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에는 답이 없어요. 여기 체크를 안 해놔요. 그래서 답만 보고서 이게 제 영상을 듣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개념에서 답을 체크를 안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본 영상 보면서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일 영상을 업로드를 두 문제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조회수가 좀 나오면서 저 보시는 분들이 뭐 있으셨는데 이제 점점 요런 이제 정규과정 레벨 1 과정은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한두 명만 보더라도 저는 만족하고 계속 저도 영상을 찍을 거고 저도 함께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늦은 밤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빠르게 52번까지 문제답 확인해 보고 53번 오늘 진도 나갈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41번 다음 중 배선 기구가 아닌 것은 답은 1번 배전반. 42번 합성수지 전선관 공사에서 관 상호 간 접속에 필요한 부품은 답은 1번 커플링. 금속관도 동일합니다. 43번 한국전기설비 규정 KEC에서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은 얼마 이상인가? 기초 지지물의 안전율은 2.0 이상, 그 다음에 지선의 경우는 안전율이 2.5, 그 다음에 철탑이 나왔다 그러면 1.33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그 2.0, 1.33, 2.5 이렇게 외워놓고서 보기에 이 내용들, 여기 있는 내용들을 2.0, 1.33, 2.5를 주면은 여러분들 답을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런 문제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공부해 놓고서 아는 문제인데 틀릴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도 경험이 있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44번 피레기의 약호는 답은 1번 LA 라이트닝 어레스터. 45번 최대 사용 전압이 220V인 삼성 유도전동기가 있다. 이것을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 볼트로 하여야 하는가? 계산하면은 1.5를 계산하면은 330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 내용에 보면 회전기의 내용을 보면은 그 최저 시험 전압이라는 문구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이 이 문제를 맞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46번 배전반을 나타낸 그림 기호는 답은 2번. 47번 조명공학에서 사용되는 칸델라는 무엇의 단위인가? 칸델라는 뭔가요? 여기죠. 광도. 답은 1번 광도입니다. 48번 케이블 공사에서 비늘 배전 케이블을 조영제의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 전선의 지지점 간 거리는 몇 미터인가? 답은 2번입니다. 3번입니다. 2.0m 이하. 여기 나와 있죠. 49번 흥행장의 저압 옥내 배선 전선구 정구선 또는 이동 전선의 사용 결함은 최대 몇 볼트 미만인가? 여기 1번에 답이 있죠. 그래서 400볼트입니다. 답은 그래서 49번에 1번이 됩니다. 400볼트 미만. 50번 누전 차단기의 설치 목적은 무엇인가? 답은 3번이죠. 지락.
그 단락이나 가부화도 이제 누전 차단기가 검출을 할 수 있지만은 가장 큰 목적은 지락을 이제 검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51번 절연물 중에서 가교 폴리에틸렌과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 혼합물의 허용 온도는 답은 2번이죠. 90도. 52번 금속 덕트를 조영제에 붙이는 경우에는 지지점 간의 거리는 최대 몇 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답은 3번이죠. 이제 금속 덕트나 버스 덕트나 동일합니다. 3m 지지점 간 거리는. 그리고 여기 지지점 간 거리 요거는 암기해 놓으세요. 여기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해야 되지만 지지점 간 거리 이거는 사실 문제 내려고 답을 그러니까 점수를 주려고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 문제예요. 53번 금속 전선관 공사에서 사용되는 후광 전선관의 규격이 아닌 것은 요거는 14년 사회차에도 비슷한 문제를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 하나 가지고서 계속 이제 3개는 맞는 걸 넣고 1개를 틀린 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속관 공사에는 후광과 박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암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후광전선관의 관 호칭은 안 찌른 크기의 정수 정하여 짝수로 표시한다. 그래서 두꺼운 후를 써서 후광은 전선관이 박광전선관보다는 두껍습니다. 박광전선관은 관 호칭은 바깥지름의 크기로 정하여 홀수로 표시한다. 안 찌른 크기와 그러니까 후광전선관은 두껍기 때문에 안 찌른 크기로 관의 호칭을 정하는 거고, 박광전선관은 얇기 때문에 관의 바깥지름으로 그 크기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홀수로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박광전선관 보면은 홀수라고 했죠. 다 홀수죠. 그 다음에 후광전선관 같은 경우는 안 찌른 크기로 하고 짝수로 표시한다고 했죠. 다 짝수죠. 그러면은 요 2개를 번갈아 가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2개를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통 여기 한 4개에서 5개 정도만 외워 놓으시면은 거기서 바꿔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출제하는 분들이 여기 뭐 더 있는 그 글귀를 모두 다 외워 가지고 이게 풀 수 있게끔 만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50번까지 지금 50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50번까지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51번까지 외워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알아보면 16번, 여기 내경 16번 있죠. 28번, 여기 28번 있죠. 36번 있죠. 그 다음에 50번, 여기 50번은 없죠. 54번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합성수지관도 호칭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3개가 혼용돼서 외우면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문제를 자주 반복해서 보시는 게 헷갈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박강, 후강, 합성수지관은 그냥 머릿속에 좀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 현장에서도 사이즈 할 적에 사이즈 보고, 이게 내경이 16mm면은 가닥수가 한 2-3가닥 들어간다. 그러면 16mm G16짜리 가지고 와. 박강전선과 아니면 뭐 얇은 뭐 약전솔로에 금속관을 설치한다. 그러면은 뭐 C19 가져와. G는 후광인 거고 C는 박광인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는 후광은 내경을 의미하는 거고, 박광 같은 경우도 내경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내경과 외경과의 사이즈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준은 내경 기준으로 잡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은 53번은 4번이 답입니다. 원래 여기 54가 와야지 이제 정답 틀리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54번 문제입니다. 완전 확산면은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무엇이 동일한가? 완전 확산면에서는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무엇이 동일하냐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완전 확산면에서는 피더가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휘도에 대한 정의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휘도는 광원의 임의 방향에서 본 단위 면적당 광도. 그럼 광도는 뭐냐? 광원으로부터 발산되는 빛의 양이에요. 그래서 광원의 면에서 빛나는 정도를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완전 확산면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그 전구 혹시 보셨나요? 전구 아시는 분? LED 전구나 이게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는 램프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전구라고 하는데 그 전구를 생각하셔도 되고, 태양을 우리가 또 완전 확산면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태양 같은 경우는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휘도가 같아요. 동그란 거는 360도를 회전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동일하다고, 동일한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완전 확산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 확산면에서는 휘도가 같습니다. 휘도는 광원의 어, 면에서 빛나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4번의 답은 2번 휘도. 그리고 여기 참고하세요 해갖고 제가 이제 좀 그 용어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적용해 놨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기능사가 알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봤자 여기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정의에 대해서 이제 공식들이 이제 광도 구하는 공식, 조도 구하는 공식, 광속 구하는 공식, 휘도 구하는 공식, 광속 발산도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조명률, 강강 보상률, 유지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도도 그 수직면 조도와 수평면 조도 뭐 계산을 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해요. 그 다음에 뭐 코사인 여연의 법칙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 막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일단 다 빼고 기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 놓으셔야지 조명공학에서 문제를 풀 수가 있지만은, 기능사에서는 이 조명공학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들은 그냥 그때그때 그냥 공부하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능사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저는 훌륭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이제 계속 진행하면서 다른 문제들이 나오면 그때그때 정리를 해주고, 조명공학도 제가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잖아요. 저번에 그 배선공사 종료돼서 이제 업로드를 했었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좀 쌓이면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이제 업로드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알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5번 문제, 55번 문제고요. 한국전기설비 규정 KEC에서 교통신호등 회로의 사용 전압이 몇 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락 발생 시, 여기 보면 지락 발생 시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 이게 뭐였었어요? 여기 문제 보면은 누전 차단기가 지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락 차단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누전 차단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적었지만은 실제는 누전 차단기를 물어보는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여기 교통신호등의 시설하고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4.15에 나와 있고요. 사용전압은 교통신호등 같은 경우는 300V 이하, 전선은 케이블 이외에 공친 단면적 2.5mm 스퀘어 연동선, 그다음에 450V 파 750의 경우의 전선은 일반용 다신 비닐 제는 전선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 450, 750V는 내열성 에틸렌 아세테이드 고무 절연 전선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하선의 설치 높이는 지표상 2.5m 이상, 교통신호등의 제어장치 금속재 외함에는 접지를 한다. 예전에 종글접촉공사가 있었지만 지금 종글접촉공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다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KC도 한번 핵심적인 것만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 우리 한국은 아니지만 해외에서는 IC 규격을 쫓아가는 데는 다 이제 적용을 했던 건데, 우리 한국만 적용을 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만들 적에 이제 지스 규격, 일본의 이제 규격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있는 거고, 이제 IC 규격으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해외에 물건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5번에 보면은 사용전압이 150V를 초과 시, 사용전압이 150V 초과 시 누전 차단기. 아까 저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조건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몇 볼트 초과할 적에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가 할 적에 150V 초과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150V 초과. 이런 것들이 막 좀 헷갈려요. 막 숫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느꼈어요. 아, 이거 뭐 외울 거 되게 많네. 숫자가 뭐 이거 숫자 어떻게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교통신호등, 뭐 관공사,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이제 나오다 보면은 그거를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외우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요점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때가 아는 시점이 와요. 그때까지는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정석입니다. 특히 전기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잠깐 뭐 설명을 드리면은 그 이제 대학교 이제 학부 시설 때 이제 자격증을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저와 이제 그 동기죠, 동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거 너무 외울 것도 많고 숫자도 많고 막 헷갈려서 못 하겠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막 잘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던 거는 그냥 외워라. 나도 다 알고 공부하는 게 아니다. 외우다 보면은 이해할 때가 있고 이해하다 보면은 이제 쉽게 보일 때가 있다. 그 시점을 넘지 않으면은 네가 다 이제 거의 다 와서 문만 열면 되는 건데 그 문을 못 열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포기하지 말고 봐라. 네가 포기하면은 이, 이 자격증 시험만큼 어려운 게 없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이제 기사 자격증 공부할 적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저는 이제 기능사부터 이렇게 자격증을 이제 취득해서 올라왔잖아요. 물론 이제 공업교 고등학교 나와서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그 여러분들께서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께서 제가 진도를 확 나갈 수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준비되면은 뭐 2, 3일에 한 번씩 업로드 해도 돼요. 한 번에 20문제를. 근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게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지금은 조금씩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나가고 나중에 이제 중복되는 문제들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요점 정리 안 한다고 했잖아요. 16년치만 일단 한번 해보고 이제 중복되는 문제가 17년 차 되면은 더 많아질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처음 좀 응축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참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겹도록 계속 봐주세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지나가다가 머릿속으로 한번 얘기했던 거 상기해 보시고 안 되면 다시 영상 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회차가 끝나면은 레벨 2의 그 1에서 20문제를 저기 41번에서 60문제까지 한 번에 이제 문제답만 이제 설명해서 올리는 영상도 그 설명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때 한번 거기서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답을 체크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보는 훈련이라도 하셔야 돼요. 이동 간에 이제 공부를 하시려면은 그리고 반복적으로 보고 하다 보면은 머릿속에 남는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뭐 부연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시간이 그래서 10분 안에 10분 조금 넘어서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벌써 19분이 됐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55번까지 이제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는 56번서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